장마철이라 한동안 운동을 하러 못 나왔어요. 우리 모쿠진쿤 얼마나 외로웠을까. 미안해 모쿠진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밀리터리 프레스 시 손목이 아픈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꼭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 손목이 아픈 분들이 아니더라도 중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립 메소드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처럼 바벨을 잡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립을 잡으면 끝. 이 그립법엔 불독 그립 혹은 재패니즈 그립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고요. 보시면은 불독이 도약 전에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모양이. 또 일본인 벤처분들 중에 이 그립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패니즈 그립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캐나디언 파워리프터가 이 그립을 설명하면서 잽 그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들었었는데요. What's called the Jap grip, and I don't know that what. 일단 잽이라는 표현은 호주에서는 마음껏 쓰셔도 되는 단어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일본인을 멸시하는 단어라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각설하고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독 그립이 아닌 일반적인 그립을 잡으실 때 바벨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놓입니다. 1번이라고 쓴 선 위. 그런데 불독 그립으로 바벨을 잡게 되면 2번이라고 적힌 선 위에 바벨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1번처럼 바벨을 잡게 되면 고중량 시 손목이 뒤로 이렇게 꺾이면서요, 여러분의 힘이 바벨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손목이 꺾여 있으니까 손목 부상 위험도 훨씬 높아지고요. 불독 그립으로 잡았을 경우엔 손목의 꺾임이 줄어들면서 이 전완근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이 훨씬 더 순수하게 힘이 전달이 되게 되고, 바벨 쪽으로 또 손목도 꺾이지 않으면서 손목 부상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불독 그립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독 그립의 단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 불독 그립으로 바벨을 잡게 되면 기분이가 이상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밀리터리 프레스의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는 모자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챙이 나와 있는 모자를 쓰시면 바 궤적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 가실 때 뭐 머리 감기 귀찮아서 그냥 모자 쓰고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는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서 써주세요. 안 그러면 바 궤적이 얼굴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립 넓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립 넓이가 넓어질수록 어깨의 유연성은 더 필요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 넓이를 조금 좁게 해가지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시작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널링 있죠, 여기 바벨 까칠까칠한 부분, 이게 여기가 끝나는 부분에 보통 잡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는데, 이 그립 넓이가 넓어질수록 바벨 최초 시작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조금 좁게 잡았을 경우에는 턱 바로 밑에서 밀리터리 프레스가 시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 넓이가 조금씩 넓어질수록 시작점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 여러분 쇄골까지 닿는 부분이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 그립 넓이에서 엘보우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바로 여러분 프론트 스쿼트 그립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연성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고 힘도 훨씬 강력한 프로급 선수들은 그립 넓이를 조금씩 더 넓게 잡아서 어깨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저크라고 하죠. 이 저크의 가동 범위를 더욱 좁게 만듭니다. 팔을 넓게 벌릴수록 올리는 높이가 낮아지니까.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풀업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게 되면 척추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 출발 전에 인게이지 아시죠? 인게이지. 요 인게이지가 힙부터 시작합니다. 힙이 앞으로 살짝 나오면서 고개가 뒤로 빠지고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피니시 자세가 여기 승모근이 완벽하게 펴져야 됩니다. 이게 밀리터리 프레스의 정확한 피니시 자세예요. 이 동작 과정 중에서 척추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척추가 신전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통증이 좀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풀업 같은 경우에는, 풀업은 밀리터리 프레스의 정확한 역재생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리터리 프레스의 피니시 자세에서 시작하죠. 풀업, 데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를. 이 데드행 자세에서 고개가 뒤로 빠지면서 척추는 신전되고요. 머리가 올라옵니다. 머리가 올라와서 턱이 바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 다시 척추가 중립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밀리터리 프레스와 마찬가지로 풀업 역시 동작 과정 중에 척추의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업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풀업을 조금 조심스럽게 했고, 반동은 최대한 안 쓰려고 했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계속 증량하고 자세를 잡아가면서 통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풀업 하는데 따로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체중이 너무 늘어가지고 풀업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불독 그립을 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 불독 그립을 잡으면 이게 포어암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인지 못하고 그대로 밀게 되면 조금 힘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 불독 그립을 잡은 자세에서 엘보우를 몸통 쪽으로 턱인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포어암이 땅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측면에도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수직일수록 힘이 전달하기 쉬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밀리터리 프레트 그죠? 같이 하자. 오늘은 밀리터리 프레트